한화 이글스에서 FA 선수로 나섰지만 영입을 시도하는 구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주석 선수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화가 사이엔드 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하는데요. 하주석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구단도 두 구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2024 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게 된 하주석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는 열망으로 심사숙고 끝에 FA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시장 초기부터 하주석을 영입하려는 구단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흘러나오며 그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죠. 한편 이번 FA 시장에서는 FA 최대어로 꼽히던 최원태는 예상보다 긴 협상 과정을 거친 끝에 LG 트윈스를 떠나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하며 팀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최원태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팀의 중심축이 될 준비를 마친 지금 FA 시장의 다음 포커스는 자연스럽게 하주석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하주석은 여전히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 유격수입니다. 사이엔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그의 영입 가능성을 두고 두 개 구단이 관심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하주석의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야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주석의 FA 시장 도전은 그의 커리어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팀의 내야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주석이 어느 팀으로 이적하느냐는 단순한 선수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였는데요. 그러나 초기부터 부정적인 전망이 흘러나온 것은 하주석의 성적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한화 구단도 2025 시즌이 되기 전 심우준을 50억에 영입했기 때문에 하주석을 위해 기회를 주고자 사인 앤드 트레이드와 같은 대안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야구계에서는 일찌감치 하주석 선수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사인 앤드 트레이드라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와 하주석은 FA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화 구단은 하주석 선수의 미래 선수 생활과 전반적인 커리어를 고려해 그가 팀을 떠나더라도 사인 앤드 트레이드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단과 선수 양측 모두의 입장을 절충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죠. 다가오는 2025 시즌을 앞두고 유격수 포지션 강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팀이라면 하주석 선수를 새로운 전력으로 영입하는데 충분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두 개 구단이 구체적으로 하주석을 영입하기 위한 사인 앤드 트레이드 협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곧바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각 구단이 서로의 입장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려는 눈치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긴장은 FA 시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특징으로 이번 사례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영입을 희망하는 구단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전력 구상을 고려해야 하고 선수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만큼 이번 협상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향후 FA 시장의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두산 베어스의 내야를 20년 넘게 지켜온 천재 유격수 김재호가 결국 현역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함에 따라 두산에서 하주석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김재호의 은퇴는 두산 내야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산은 세대 교체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죠. 이승엽 감독은 부임 첫 해부터 차세대 유격수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시즌 막바지에는 김재호가 다시 주전 유격수 자리를 지키며 팀의 중심 역할을 맡았죠.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는
2년 연속으로 김재호가 선발 유격수로 출전하며 그의 경험과 안정감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시즌은 더 이상 과거의 중심에 의존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3루를 맡아온 허경민마저 FA 계약을 통해 KT로 이적하면서 두산 내야의 절반은 완전히 새 얼굴들로 채워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내야 전력의 재구성은 두산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검증된 자원을 단시간 내에 찾기 힘들기 때문에 한화에서 1군에서 뛰었고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주석과 두산에 김인태를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김인태는 두산 베어스가 오랜 시간 공들여 키워온 핵심 자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팀과 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성적과 팀 내 입지 변화를 고려했을 때 두산이 그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 전력 보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또한 키움의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구단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유격수 자원을 할 만한 선수가 사실상 공석이라고 보이는데요. 김태진이 유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은 안정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유격수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하주석과 키움에서 사이엔드 트레이드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키움에서는 임병욱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죠. 임병욱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외야수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2014년 당시 유일한 야수 1차 지명자로 입단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병욱의 약점도 드러났는데요. 선구안이 부족해 타석에서의 판단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컨택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타격에서 안정감을 가져가기 어려운 요인이 되었는데요. 또한 잦은 부상으로 인해 강점으로 꼽히던 뛰어난 신체 조건과 우수한 운동 능력을 수비와 주루에서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병욱은 여전히 잠재력을 지닌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그의 신체적 강점과 경기 내 능력은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가 본인의 약점을 얼마나 보완하고 부상 관리를 통해 꾸준히 출전할 수 있느냐가 향후 커리어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보이고 있죠. 하주석과 사이엔드 트레이드로 어떤 선수가 협상된다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